생닭 한 마리를 잡으면 딱 2포션밖에 안 나와요. 닭은 닭이지만 나름 고급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컷이고요. 이렇게 맛있게 구워낸 닭가슴살에 지중해식 소스와 향신료를 곁들였습니다. 지중해식 구운 닭가슴살, 자탈 치킨 브레스트. 오늘은 하루 전에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거트 10%짜리 굉장히 지방 함량이 높은 요거트인데, 얘를 일단 보울이랑 채를 놓으시고 그 위에는 면포 있죠? 요거는 이제 치즈 클러스, 치즈 만들 때 쓰는 그 면포인데, 그거를 3겹을 깔아주고요. 그 위에 지방 함량이 높은 플레인 요거트, 요거를 300g을 얹어주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요거트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내기 위한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면포 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잘 덮으셔서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랍나라는 중동식 소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나중에 식재료 토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닭 한 마리에서 치킨 수프렘을 뽑아내는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은 없어서 이번엔 1인칭 시점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부분, 허벅지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갖고 잘라내 주시고요. 이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가슴살만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만,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리 부분이랑 밑에 등뼈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가슴살을 이렇게 가운데, 정 가운데 방향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은 요 가슴 뼈가 보여요. 이게 견갑이라고 하나요?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칼날을 최대한 뼈에 붙여서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위쪽에 갈비뼈 부분과도 이렇게 닿게 되고요. 갈비뼈 부분은 딱 대고 자르지 마시고 그 갈비뼈를 타면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가슴과 날개가 동시에 분리가 됩니다. 요 아랫부분이야 벽만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간단한데, 요 위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개 봉 안쪽에 관절 요 윗부분을 끊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개랑 가슴살이랑 붙어있는 수프렘 컷이 1단계가 끝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윙팁이라고 하는 요 끝부분이랑 요 윙, 치킨 윙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시면은 관절이 있어요. 관절 부분을 또 끊어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연결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칼을 넣어서 쫙 만져보시면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피가 안 나면서도 이렇게 관절이 쉽게 끊기죠. 자, 이제 닭 가슴살이랑 봉이랑 붙어있는 이제 수프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컷이 일단 나왔는데, 여기서 모양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면 요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고, 이거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프렌치라고 하는데, 프렌칭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끊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앞쪽으로. 뼈는 최대한 이렇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프렌칭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다리살을 이렇게 이 날개 봉에 붙어있는 살들을 끊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끝부분은, 지저분한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벽한 이제 치킨 수프렘 컷입니다. 여기를 일단 요 관절 바로 윗부분, 뼈에 붙어있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째서 오프닝을 내주시고요. 뼈를 이렇게 칼로 긁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끝부분은 가위로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에 딱 2개 나오는 치킨 수프렘 컷이 완성이 됐습니다. 비교적 조금 비싼 식당에서 이제 조리를 한다고 하면은 닭가슴살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손님상에 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일단 레몬즙을 짤게요. 레몬은 조금 오래된 레몬을 쓰시면 즙이 더 잘 나오는데, 이렇게 10짜를 내셔서 레몬즙을 이렇게 쭉 짜주시고요. 레몬을 2개를 짜내니까 한 이 정도 분량이 나오네요. 닭가슴살 2개 분량으로 봤을 때 레몬 주스는 한 반 컵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석류인데 좀 이제 지중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석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석류는 좀 손질하기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석류를 반을 가르고 얘를 이제 4분의 1로 또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주신 다음에 도마는 잠깐 뒤로 빼고요. 요 나무 주걱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부셔줍니다. 손으로 일단 부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있죠? 바깥 껍질 쪽 부분을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잘 빠집니다. 요런 못 먹는 부분
하얀색 요런 부분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손으로 분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석류가 싱싱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브라운색을 많이 띠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오늘 손질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싱싱한 석류입니다. 원래 깔끔하게 손질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튀었네요.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찬물에 담궈주시면 물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물에서는 이제 손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뜯어주는 거죠. 뜯어주고 이 찬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주면은 요 위에 부분, 요게 가벼운 부분, 빨간색 먹을 수 있는 부분, 요 빨간 부분 말고 위에 떠오르는 부분은 이제 못 먹는 부분이니까 요걸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걸러내시고 요거는 물은 이제 따라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석류 알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다른 재료 준비를 할 텐데 마늘을 이제 6알을 쓸게요. 마늘은 이제 6알을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드는 게 마늘은 이제 소스에 사용을 할 거고요. 닭만 먹으면 너무 좀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살짝 이렇게 글레이징을 해주는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잘게 다지지 않고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집에 있는 다진 마늘 쓰실 분들은 한 3테이블스푼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샬롯을 다질 건데, 샬롯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으면 그냥 양파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굳이 꼭 샬롯을 고집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샬롯은 1개를 자를 건데 이게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샬롯 또는 양파 다진 거는 한 4테이블스푼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슬리는 나중에 가니쉬를 쓸 건데, 가니쉬를 쓸 거 조금만 잘라 놓도록 할게요. 가니쉬로만 쓸 거니까 그렇게 많이 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파슬리를 너무 이렇게 잘게 다지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했던 시포나드 컷으로 할게요. 이렇게 파슬리를 포개 주시고, 요 과정 안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사실 뭐 방향은 크게 상관없는데 겹쳐서 이렇게 그냥 같이 말아 주시고요. 셰프나드 컷으로 얇게 이렇게 다 되셨으면 칼질을 한 번 더 이렇게 듬성듬성, 중간에 뭐 이렇게 빡세게 조지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셰프나드 컷 완성입니다. 허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니쉬를 쓸 거니까 사용하기 전까지는 항상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셰프나드 기준으로 한 2테이블스푼 정도 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식재료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음식에 같이 섞어서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도나 지중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실제로 요거트를 음식을 조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10%라고 써있는 게 이게 지방 함량인데, 지방 함량이 높은 요거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방 함량이 좀 낮은 요거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수분만 많고 사실 요거트 맛이 별로 안 나요. 뭐 이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블루베리나 딸기나 바나나 이런 거 들어간 요거트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일단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플레인 요거트이면서 지방 함량이 높은 요거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요거트로 만든 소스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그리스의 짜찌끼라는 소스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만들 소스인 랍나가 있습니다. 랍나는 중동 요리에서 사용하는 소스고, 이 랍나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요거트에 다른 뭐 양념이나 할 거 없이 그냥 채랑 면포에 받쳐갖고 하룻밤새 그냥 수분을 빼내주면 됩니다. 수분을 빼낸 요거트에 농축된 그 맛이 들어있는 소스를 랍나라고 하고요. 어저께 오후부터 면포랑 채에 걸러서 이렇게 냅뒀더니 이렇게 밑에 수분이 떨어졌죠. 그럼 요 위에 걷어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크림치즈 같이, 이게 랍나입니다. 이게 랍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리브유나 소금 같은 걸 쳐서 좀 더 맛있게 만드는 거죠. 맛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맛을 줄 수가 있어서 이 소스 하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준비를 할 거는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식재료는 이 자타르입니다. 자타르는 한 개의 단일 식재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향신료들을 이제 혼합해서 섞어 놓은 믹스인데요. 제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커버를 했던 중국에 이제 그 오향분말 5스파이스가 있다면 지중해에는 이제 자타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타르는 어디서 믹스를 하느냐, 누가 믹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향신료의 재료와 그 양의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식재료는 마조람, 오레가노, 타임,
참깨랑 수맥이라고 중동 지역에서 나는 이제 베리류의 과일인데, 그거를 이제 햇빛에 말려서 갈아서 가루로 낸 거를 이제 수맥 향신료라고 하는데, 수맥도 자타르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섞이는 식재료는 이제 그렇습니다. 허브향 중에서는 이제 오레가노나 마조람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수맥이 굉장히 먹으면 이렇게 새콤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산도가 조금 있는 향신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깨가 들어있어서 깨의 그 고소함까지 같이, 맛이 단순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자타르라는 믹스된 향신료의 맛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향신료 믹스 한 가지만 써도 요리 자체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뭐 anyway, 이런 식재료들을 갖고 오늘 어떤 요리가 탄생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맛을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이 고기 부분을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에까지 완벽하게 익었죠. 이거 온도계로 쟀으니까 당연히 안쪽까지 다 익었겠죠. 다른 거 소스 쓰지 말고 닭고기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소금간이고, 소금간이 잘 돼 있으니까 닭고기 안에까지 다 맛이 굉장히 좋고요. 이 겉에 발라져 있는 허니 레몬 이 글레이즈가 레몬 때문에 산미가 있어서 이 미각이 좀 이렇게 열리는 느낌에, 거기에다 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달달하게 이렇게 글레이징이 돼 있어서 아주 먹기 좋네요. 이제 그럼 닭고기랑 소스랑 또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닭고기, 닭 가슴살이 살 자체는 사실 껍질이 있어서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닭 가슴살이라서 좀 뻑뻑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요거트 소스 람나가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석류랑 레몬이랑 자타르랑 이 세 개의 재료가 전부 다 산도가 있는데, 꿀이 같이 달콤한 맛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굉장히 이 소스랑 식감이랑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스 때문에 그 닭고기가 더 이렇게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솔직히 오늘 재료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적은 숫자의 재료로 어떻게 맛을 좀 이렇게 다채롭게 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타르 향 때문에 이 굉장히 맛이 굉장히 다채롭고, 어느 레스토랑이건 이걸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완성도입니다. 닭고기랑 이렇게 소스랑 이렇게 부드럽게 같이 이렇게 엉겨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석류가 이렇게 팍팍 터져주면서 이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 갖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인간적으로 팔아도 돼 진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재료의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